책을 읽어드리는 밤입니다. 이혜진님이 지으신 타인에게 걸려 넘어진 당신에게 중에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가 쉬워 보이는 사람들. 관계를 잘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그게 잘 안 돼요. 나이 들수록 더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사람들의 말이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라는 말도 자주 들린다. 관계를 중요시하는 성향인 경우 관계를 지키려다 오히려 자기가 망가진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잘 지내던 사람과의 관계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우도 많다. 사람에게 너무 큰 상처를 입은 경우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믿지 않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계의 허망함을 느끼기도 한다. 관계는 본래 이토록 어려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있는 걸까? 관계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관계가 쉬운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사회적 융통성을 타고난 게 아닐까 생각되는 사람이 주변에 한둘씩은 있다. 그들은 종종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어떤 집단에서든 자신과 타인에게 유리한 말과 행동을 능수능란하게 한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도 사람들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는 듯해 보인다. 과연 그들은 보이는 것처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걸까? 영우 씨는 사람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한마디로 평판이 좋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이미지로 유명하다. 그런 영우 씨의 속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영우 씨는 관계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 지내고 싶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살았어요. 그런데 막상 제 곁을 둘러보면 그만큼 저를 위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허무하네요. 제가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나는 영우 씨에게 인간관계에서 어떤 점이 힘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 지금도 주변 사람들이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나쁘지 않아요. 긍정적이다, 밝다, 재미있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늘 유쾌함을 유지하려 노력해요. 저랑 있을 때 사람들이 기분 좋은 걸 원해요. 그래서 최대한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데 애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사람이라 힘이 좀 없는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가 힘들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대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사람들은 제가 늘 유쾌하고 밝은 줄 알지만 혼자 있을 때 저는 굉장히 어둡고 다운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족이나 연인에게조차 제 어두운 모습은 숨겨요. 그래서 제가 자주 잠수를 타나 봐요. 힘들 땐 아무도 만나기 싫고 숨어 있어요. 영우 씨는 그런 자신을 보며 허탈해했다. 어두운 모습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 단정했다. 사람들이 좋게 반응했던 밝은 모습만 보일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든다고 했다. 영우 씨의 얘기를 들으며 지난날 관계로 스트레스 받던 내 모습이 겹쳐졌다. 나 또한 영우 씨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밝은 모습만을 취사 선택하여 보여주던 때가 있었다. 밝은 모습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한 번 더 말을 걸어주고 나를 보며 웃어주던 눈빛이 참 좋았기 때문이다. 내가 웃을 때마다 나에게 보여주던 사람들의 관심이 좋았고 그들이 친밀하게 느껴졌다. 그러면서 점점 밝음을 연출한 나의 행동들이
강화되었다. 친밀감이란 보상이 주어지니 행동의 빈도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밝지 않은 나의 수많은 모습들은 세상에 나올 타이밍을 번번이 놓치게 되었다. 어느 순간 밖에서 보이는 밝은 나와 뒤로 밀려난 나의 수많은 어둠은 분열되어 버렸다. 밝음과 어둠이 두 조각으로 쪼개진 것이다. 마치 어두운 모습은 남들에게 보이면 안 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영우씨처럼 말이다. 인간관계에 필요한 두 가지 능력. 관계에서 필요한 능력은 두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관계를 시작하는 능력이다. 처음 만난 타인에게 편하게 다가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낯선 사람과 있을 때도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경우 관계 초기에 유리하다. 깊이 있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비교적 편안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능력이다. 한 번 만난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깊이를 더해 갈 수 있는 능력이다.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려면 서로의 적정 거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서로가 편안하게 느끼는 친밀감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관계에서 타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감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유리하다. 관계에서 회의감을 느끼는 영우씨의 경우 첫 번째 능력인 관계를 시작하는 능력이 탁월한 유형이다. 누구를 만나던 유쾌하고 활발한 자신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를 향상시키는 능력에 있어서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이미 시작된 관계에서도 늘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하듯 행동했다. 시작된 관계의 깊이가 더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속마음, 때로는 어두운 모습까지도 상황에 맞게 꺼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영우씨의 경우 관계의 깊이와는 상관없이 늘 밝은 모습만 보여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유연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었다. 그가 가진 특유의 밝음이 필요한 순간이 있겠으나 늘 밝은 모드만 작동할 책임이 영우씨에게 있는 것도 아니며 누군가 그러한 책임을 영우씨에게 부과한 것도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반드시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다. 깊이 있는 관계는 전혀 형성하지 못한 채 그저 겉으로만 유쾌하고 밝아 보일 수 있다. 이처럼 관계를 잘 맺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관계는 어려운 일이다. 인간관계는 왜 늘 어려울까? 관계가 어렵게 느껴지는 한 가지 이유는 내가 관계에 들인 노력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관계에서 바라는 것이 없다면 힘들 만큼 참으면서 노력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바라는 관계의 모양이 있을 것이고 그 모양이 충족시켜주는 나의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애쓰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관계든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게 함정이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길 원한다면 바로 이 지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타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발동한다면 지금 즉시 그 충동을 멈춰야 한다. 그것은 조종이고 폭력이 될 수 있다. 내가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은 나의 자유다. 그러나 타인을 바꾸는 건 나의 영역이 아니다. 결국 타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지도 못하며 관계의 질도 나빠진다.
타인을 바꾸지 않고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건 서로의 니즈가 반영된 노력이다. 즉, 내가 관계에서 바라는 니즈와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에서 바라는 니즈를 바탕으로 서로가 합의한 행동이 쓸모있는 노력이다. 상대방은 나에게 어두운 모습도 보이는 솔직함을 원하는데 나는 상대방의 니즈를 내 맘대로 가정해 밝은 모습만 선택적으로 보여준다면 그것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만 노력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관계에 들인 노력만큼 보상받지 못한다고 억울해하면 관계는 더 나빠지기 마련이다. 또한 관계를 시작하는 단계라면 무조건 밝음이 정답일 수도 없다. 예를 들어 낯선 사람에 대해 거리를 두는 게 편한 사람이라면 내가 과도하게 가까이 다가가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나의 밝음이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인간관계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맞는 공식이 존재할 리 없다. 내가 내 입장에서 상대방의 니즈를 가정한다면 이것에 기반을 둔 노력은 쓸모없는 노력이 될 것이 뻔하다.